가을의 초입, 은주는 세탁물을 걷다 말고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정원 나뭇가지 사이로 흘러내리는 햇살은 따뜻했지만 마음은 알 수 없는 쓸쓸함으로 차가웠습니다. 바람이 불자 널어놓은 옷자락이 흔들리고 발밑에서는 낙엽이 바스락거리며 떨어졌습니다. 새 살배기 아들 민호의 낮잠 덕에 잠시 숨고르기를 하는 순간이었지만 고요 속에서 오히려 가슴이 더 무겁게 내려앉은 것 같았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5년, 안정된 생활, 모자람 없는 경제력, 건강한 아들이 있음에도 은주는 늘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누구라도 행복하다 말할 만한 조건이었지만 그녀의 내면은 점점 말라갔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했을 때만 해도 세상이 온통 그녀의 것 같았습니다. 서류를 손에 쥐고 분주히 오르내리던 빌딩의 계단, 동료들과의 열띤 회의, 주말마다 즐기던 동호회 활동들, 그 모든 순간이 빛났습니다. 그러나 동갑내기 남편 민수와의 만남은 그녀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똑똑했고 능력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그녀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도 강렬해 은주는 다니던 회사를 미련 없이 그만두었습니다. 결혼 초의 민수는 세상 그 누구보다 자상했습니다. 매일같이 사랑한다는 말을 쏟아냈고 은주의 손을 잡고 마치 신데렐라라도 된 듯한 기분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모든 것을 조금씩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이를 낳고부터 은주의 삶은 온통 살림과 육아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사랑받는 아내이자 귀여운 신부였던 자리는 언제부턴가 지친 주부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남편은 승진을 거듭하며 바빠졌고 어느새 가정에 무심해졌습니다. 술자리가 잦아지고 새벽녘 귀가하는 날이 늘었습니다. 은주는 그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결혼 전에도 주변에 그를 흠모하는 여자가 많았지만 결혼 후에도 그의 매력은 여전했고 결국 은주의 두려움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질투와 배신감은 은주를 더 고립시켰습니다. 친정에 달려가 눈물을 쏟아도 부모는 남자라면 한 번쯤은 실수할 수 있다며 참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날마다 한 조각씩 잘려나가는 듯했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건 묘했습니다. 남편이 돌아오길 바라면서도 동시에 그가 미워지는 시간. 하지만 정작 깊은 밤이 되면 미움보다 외로움이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이따금 거울 앞에 서면 자신이 여자인가 주부인가 분간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둔감하던 감각이 아이를 낳은 뒤 오히려 또렷해져 있었습니다. 여자로서의 본능이 살아나는 순간 남편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허전함은 그녀를 더 깊은 고독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향나무를 옮겨 심어주던 날 이후 은주는 강준호라는 청년을 이전보다 더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뒷방에 새들어 사는 세입자가 아니라 집안의 빈자리를 조용히 메워주는 듯한 존재로 다가왔습니다. 강준호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육상 선수로 이름을 알린 청년이었습니다. 중장거리 달리기에 두각을 나타내며 전국대회에 입상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학의 체육특기생으로 진학했어도 넉넉한 집안 사정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은 지방에서 맞벌이를 했고 서울에서의 생활은 스스로 책임져야 했습니다. 원룸 대신 은주의 집 2층 작은 방을 빌린 것도 생활비를 아끼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씩씩했지만 가까이서 보면 묵묵히 짐을 견뎌내는 청년의 고단함이 드러났습니다. 은주는 그런 준호를 보며 알 수 없는 연민과 호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어느 날 은주는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무거운 장바구니 때문에 대단 앞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귀가하던 준호가 달려와 장바구니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사모님, 무겁잖아요.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손이 이미 풀려 있었고 준호는 거침없이 장바구니를 들고 거실까지 옮겼습니다. 은주는 물 한 잔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학생도 자기 일 바쁠 텐데 이런 것까지 도와주면 미안하네요.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운동만 해서 집안일은 잘 못하는데 사모님은 혼자 아이까지 돌보고 살림하시잖아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말은 은주의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남편에게서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순간 코끝이 시큰해졌지만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살다 보면 다 그런 거예요. 특별할 건 없죠. 며칠 뒤 폭우가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은주는 베란다에 널어둔 세탁물이 걱정돼 허둥대고 있었습니다. 그때 준호가 우산을 쓰고 뛰어들어와 젖은 빨래를 하나하나 안으로 옮겼습니다. 사모님, 이대로 두면 다 젖어요. 얼른 안으로 들여놔야죠. 빗물에 흠뻑 젖은 모습이 민망했지만 장난스러운 웃음은 오히려 화냈습니다. 은주는 수건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학생은 자기 공부하기도 바쁠 텐데 이런 것까지 신경 쓰면 내가 더 미안하지. 괜찮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라고 부르는 게 어쩐지 어색합니다. 사실 저는 늘 누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누나라고 불러도 될까요? 누나? 후후 그래요. 그렇게 불러도 괜찮아요. 순간 은주의 마음에 따뜻하면서도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단순한 호칭의 변화였지만 그녀를 단단히 묶고 있던 경계가 느슨해지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민호가 갑자기 열이 나 응급실에 데려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택시가 잡히지 않아 허둥대던 은주 대신 준호가 아이를 품에 안고 달렸습니다. 누나, 제가 안고 뛸게요. 얼른 병원으로 가요. 육상 선수답게 단단한 다리로 거침없이 달려가는 그의 모습은 든든했습니다. 넓은 어깨에 안긴 민호는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은주는 안도와 동시에 남편의 빈자리를 절감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땀에 젖은 채 앉아 있는 준호를 바라보며 은주는 알 수 없는 고마움과 허무함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이후 은주는 준호를 단순한 세입자로만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대학에 막 입학한 어린 청년이었고 나이 차도 컸습니다. 하지만 은주의 내면에서 그의 존재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서글서글한 눈빛, 힘이 넘치는 동작, 그리고 말없이 내미는 작은 배려들이 은주의 흔들리던 마음을 자꾸 흔들어 놓았습니다. 밤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남편은 또다시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은주는 아이를 재운 뒤 홀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 꺼진 거실은 낯설게 느껴졌고 창문 너머로 정원 쪽을 바라보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결국 참지 못하고 잠옷차림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뺨을 스쳤지만 답답했던 가슴은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무심코 발걸음이 뒷마당을 향했고 어느새 준호의 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창문 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순간 낮고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나, 이 밤에 무슨 일이에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자 상체에 티셔츠 하나 걸치지 않은 준호가 창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아, 그냥 강아지가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준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잠시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아지 없잖아요. 누나, 혹시 못 주무셔서 나오신 거예요? 그냥 답답해서 바람 좀 쐬려고. 은주는 황급히 돌아서려 했지만 준호가 창문을 열고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잠깐만요. 누나, 잠깐 여기 앉아요. 저도 공부하다가 머리가 아파서 쉬고 있었거든요. 은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당의 벤치에 앉았습니다. 준호가 창가에 기대어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고요한 밤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사실 누나가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운동하면서 힘들 때 혼자 해결해야만 했거든요. 부모님은 지방에 계시니까 쉽게 말도 못하고요. 너도 고생이 많구나. 나이도 어린데 벌써 생활 다 책임지고. 어려서 그런가요? 가끔은 버겁지만 또 뛰고 나면 괜찮아져요. 그래도 집에 들어오면 누나가 있어서 좀 든든해요. 은주는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단순한 호칭 하나가 주는 울림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에게는 들어보지 못한 말. 누나가 있어서 든든하다는 말이 가슴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들 민호가 거실에서 놀다가 장난감을 집어던져 유리컵이 깨졌습니다.
놀란 민호가 울음을 터뜨리자 은주는 허둥지둥 조각을 치우려 했습니다. 그때 준호가 달려와 민호를 먼저 안아들고 달랬습니다. 괜찮아, 민호야. 울지 마. 삼촌이랑 같이 치우자. 은주는 놀라서 멈춰섰습니다. 준호는 다급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아이를 안심시키고 깨진 유리를 차근차근 치워냈습니다. 그리고는 장난스레 민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남자는 이렇게 안 울고 씩씩해야지. 누나, 민호는 엄마 닮아서 예쁜데 크면 누나 지켜줄 든든한 남자가 될 거예요. 은주는 순간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마음속 허전한 공간이 조금이나마 메워지는 듯했습니다. 또 한 번은 늦은 저녁, 은주가 무거운 쓰레기 봉투를 끌고 나가려다 낑낑대고 있을 때 준호가 나타났습니다. 누나, 이런 건 저한테 맡기세요. 괜찮아. 이 정도는 내가... 아니에요. 제가 운동하면서 무거운 건 잘 들어요. 누나는 그냥 뒤에서 불빛만 비춰주세요. 그렇게 함께 쓰레기를 버리러 가던 길, 은주는 문득 자신이 한참 후배 같은 어린 청년과 나란히 걷고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불편함보다 오히려 든든함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밤하늘은 맑았고 은주의 마음은 여전히 흔들렸습니다. 남편의 무관심과 외도로 생긴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지만 준호의 말과 행동은 조금씩 그 상처를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현관문이 덜컥 열리며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발걸음은 낯설지 않았지만 오늘은 유난히 거슬렸습니다. 은주는 아이가 깰까 봐 불이 나게 민호 방 문을 닫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뭐야? 왜 이렇게 늦었어? 또 술이야? 은주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남편은 신발을 대충 벗어던지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비웃듯 중얼거렸습니다. 잔소리 좀 하지 마. 집 들어와도 맨날 내 얼굴부터 굳어있네. 말끝마다 술 냄새가 섞여 나왔습니다. 은주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물을 내밀었습니다. 민호 자고 있어. 제발 조용히 해. 애한테는 아빠가 술 취한 모습 안 보여주면 안 되니? 남편은 물잔을 밀쳐내며 소리쳤습니다. 너, 나한테 도대체 뭘 해준 게 있는데. 군수야? 집에서 애만 보고 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편하게 사는 거 아니야. 은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남편의 언어는 칼처럼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그를 위해 버틴 날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말을 잇지 못하던 은주는 문득 소파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진 남편의 바지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서둘러 주머니를 뒤적이자 차갑고 부드러운 감촉이 손끝에 걸렸습니다. 은주는 손을 움켜쥔 채 천천히 꺼내 올렸습니다. 그것은 여자 속옷이었습니다. 게다가 한눈에 봐도 새 것이 아닌 누군가 입었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순간 손끝이 얼어붙는 듯했고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은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남편은 눈길도 주지 않고 피식 웃었습니다. 그냥 장난 같은 거야. 별거 아냐. 장난? 이게 장난이라고? 당신 주머니에서 이런 게 나왔는데 장난이라고? 됐어. 별일 아닌 걸로 이렇게 호들갑이야. 여자가 좀 쿨하게 굴어라. 은주의 가슴은 쿵쾅거리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미 직감하고 있었던 일이었지만 이렇게 뻔뻔하게 인정하지 않는 남편의 태도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손에 쥐어진 팬티가 더럽게 느껴져 땅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당신,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바보인 줄 알아? 이거 그 여자가 일부러 넣은 거야? 아니면 당신이 챙겨온 거야? 남편은 눈을 흘기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몰라. 나도 그냥 주머니에 들어온 거겠지. 웃기지도 않네. 은주는 손끝이 떨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민호 아빠, 제발 나한테 이러지 마. 내가 얼마나 버텼는지 알기나 해? 당신 기다리면서 혼자 얼마나 무너졌는지 알기나 하냐고. 남편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냉소적인 웃음만 흘렸습니다.
은주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오래 눌려있던 분노가 폭발하듯 터져 나왔습니다. 나 이제는 못 참아. 당신이 이렇게까지 나를 모욕하는데 내가 왜 기다려야 해. 거실 공기는 팽팽히 얼어붙었습니다. 바닥에 내던져진 여성의 속옷은 그 어떤 증거보다도 선명하게 은주의 눈앞을 찔렀습니다. 그 순간 은주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붙들고 있던 인내와 희망은 이미 산산조각 나 있었다는 사실을. 거실 공기는 싸늘했습니다. 남편과의 말다툼은 끝날 기미가 없었고 바닥에는 여자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은주는 울음을 터뜨리며 남편을 밀쳐냈습니다. 이제 그만해. 민호 아빠. 우리 여기까지야. 뭐? 겨우 이런 걸로? 너도 웃긴다. 웃기다고? 난 더는 못 살겠어. 당신은 나랑 가정을 지킬 마음이 없어. 이혼하자. 남편은 술기운에 붉어진 얼굴로 소리쳤지만 은주의 결심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인기척이 느껴져 시선을 돌리니 마당에 서 있는 준호가 보였습니다. 그는 손에 물뿌리개를 들고 있었지만 시선은 거실 안 두 사람에게 고정돼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놀람과 동시에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거칠어지는 남편의 모습과 눈물 흘리는 은주의 얼굴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순간 부끄러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누군가 이 상황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준호의 눈빛은 꾸짖는 것도 연민만 담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진심으로 걱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결국 또 집을 나갔습니다. 대화는커녕 문까지 쾅 닫고 나간 뒷모습을 보며 은주는 더 이상 붙잡지 않았습니다. 이혼을 결심하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습니다. 그러나 공허함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민호를 위해 웃어 보이려 했지만 홀로 있을 때면 무너지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준호의 존재가 곁에 있었습니다. 어느 오후 은주는 마당에서 창고 위 선반에 올려둔 상자를 정리하려고 의자에 올라섰습니다. 잠깐의 일이었지만 발이 미끄러지며 몸이 기울었습니다. 순간 공중으로 떨어지는 듯 아찔한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누나, 강한 팔이 허리를 받쳤습니다. 은주는 본능적으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준호의 품 안에 자신이 안겨 있었습니다. 두 팔로 단단히 부축하며 땀에 젖은 그의 가슴이 눈앞에 닿아 있었습니다. 숨결과 심장 박동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괜찮아요? 많이 놀랐죠? 나 그냥 물건 좀 정리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위험한 건 혼자 하지 마세요. 저한테 부탁하면 되잖아요. 은주의 얼굴은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듬직함이 가슴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준호는 머뭇거리다 말을 이어갔습니다. 누나는 혼자 너무 애쓰는 것 같아요. 보고 있으면 제가 다 마음이 아파요. 은주는 눈을 피하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옆에 있어서 많이 버티는 것 같아. 짧은 대화였지만 은주의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이미 무너졌고 그 빈자리를 메워주는 준호의 존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세입자도 동생 같은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집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은주는 민호를 재운 뒤 홀로 욕실에 들어가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줄기가 어깨를 타고 흘러내리자 긴장이 풀리면서도 허전한 마음이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순간 눈빛이 마주친 듯했지만 곧 그림자는 사라졌습니다. 은주는 가슴이 쿵쾅거리며 손에 쥔 옷을 떨어뜨렸습니다. 황급히 불을 끄고 커튼을 닫으면서도 방금의 시선이 뇌리에 깊게 남았습니다. 누구지? 아니, 준호였을까? 본능적으로 직감이 일었습니다. 은주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분노와 부끄러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떨림이 뒤섞였습니다. 잠시 후 창문 너머에서 작은 발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은주는 심장이 터질 듯 뛰는 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준호 너였구나. 그날 밤
은주는 좀처럼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집을 떠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은주는 그동안 수없이 망설였습니다. 아이의 미래, 주변의 시선, 부모님의 걱정.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답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더는 이 결혼을 유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남편과 다시 마주한 것은 구청 인근의 협의조정위원실이었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마주 앉은 두 사람의 눈빛에는 예전의 정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위원이 서류를 넘기며 말을 꺼냈습니다. 우선 양육권과 양육비 부분을 협의하셔야 합니다. 은주는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민호는 제가 키우겠습니다. 남편이 무겁게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아이는 내가 키워. 대신 내가 양육비는 매달 보내줄게. 은주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결심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어 재산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집은 너가 가져. 민호도 있으니까 거기서 계속 살아라. 그럼 당신은? 집은 너한테 주고 대신 통장에 모아둔 돈은 내가 가져간다. 서로 깔끔하게 정리하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주는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돈은 남편이 챙겨가더라도 아이와 함께 살 공간만은 지킬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위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정리했습니다. 그럼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아이의 양육권은 아내분께, 남편분은 양육비를 지급, 집은 아내분 소유로, 통장의 자금은 남편분이 가져가시는 걸로 합의하시겠습니까? 두 사람은 동시에 도장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순간 은주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것은 슬픔이라기보다 오래 묵은 멍울이 풀려나는 듯한 해방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주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마음 한켠은 여전히 아팠지만 더는 남편의 그림자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그녀를 버티게 했습니다. 그날 저녁, 마당에서 물을 주던 준호와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누나 이제 정리 다 된 거예요? 은주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이제 끝났어. 그리고 민호랑 나 잘 지켜야지. 짧은 대화였지만 은주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짧은 단잠에서 깨어난 은주는 자신이 꾸었던 꿈 때문에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과도 아닌 설명할 수 없는 낯선 감각이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눈을 뜨니 아이는 거실 바닥에 잠들어 있었고 텔레비전은 지지직거리는 화면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혼이 마무리된 뒤 은주는 더 이상 집 안에만 머무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민호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결혼 전 은주는 사무직 경험이 있었고 육아를 하며 틈틈이 관련 공부를 이어온 덕에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안정적이고 분위기도 괜찮은 회사였습니다. 첫 출근을 앞둔 주말, 은주는 오랜만에 화장대를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잊고 지내던 화장품들을 꺼내어 보니 손길이 서툴렀습니다. 그러나 오랜만에 바른 립스틱과 파운데이션은 얼굴을 달라 보이게 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은 한동안 잊었던 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민호야, 엄마 이제 다시 일하러 간다. 우리 민호가 조금만 더 커졌으면 좋겠다. 잠든 아이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은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습니다. 민호가 아직 어려 엄마의 부재를 힘들어하지 않을까 걱정스러웠습니다. 출근복을 준비하려고 옷장을 열었습니다. 수년간 제대로 입지 않았던 정장 치마와 블라우스, 구두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저것 꺼내 입어보며 거울 앞에서 확인했습니다. 치마가 너무 짧은 건 아닐까, 블라우스가 구식으로 보이지는 않을까 고민하며 몇 번이나 갈아입었습니다. 긴장과 설렘이 섞인 탓인지 평소보다 행동이 덤벙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감각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은주는 황급히 블라우스를 다시 걸쳐 입고 커튼을 닫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단순한 착각일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달래보았지만 며칠 전 느꼈던 그 시선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우연일 거야. 스스로를 다잡아 보았지만 그때의 상황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뒤척이다가 겨우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준호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아이처럼 순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 그녀 곁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손길이 다정하게 손을 덥석 잡아왔고 은주는 순간 놀랐지만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그 부드러운 체온이 손끝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누나, 이제 괜찮아요. 내가 옆에 있으니까. 꿈속에서 들린 목소리는 너무나도 선명했습니다. 그 말은 은주의 가슴 깊이 파고들어 심장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꿈은 곧 흐릿해지며 더 낯설게 변했습니다. 은주는 어느새 침대 위에 누워 있었고 옆에는 준호가 있었습니다. 그가 가까이 다가오자 숨이 가빠지고 은주는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단순한 포옹 같았지만 점점 더 가까워지는 그의 숨결은 견딜 수 없는 떨림을 불러왔습니다. 깨어난 순간 은주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대체 왜 이런 꿈을 꾸는 거지? 하지만 곧 알 수 있었습니다. 낮 동안 자꾸만 준호를 의식하던 마음이 결국 꿈속에서 터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마치 그와 함께 깊은 비밀을 나눈 듯한 착각이 은주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혼 이후 은주의 하루는 숨가쁘게 흘러갔습니다. 회사에서는 맡은 업무를 놓치지 않으려고 긴장했고 퇴근 후에는 민호의 저녁을 챙기고 숙제를 봐주어야 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로 살던 시간과는 전혀 다른 온전히 엄마로서의 홀로서기였습니다. 때로는 몸이 녹초가 되었고 가끔은 외로움이 목덜미를 파고들었지만 은주는 꿋꿋이 버텼습니다. 그 버팀목에는 준호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민호 학교 시간을 챙겨주고 은주가 늦게 귀가하는 날이면 아이와 놀아주거나 간단한 밥을 챙겨주는 준호. 그가 있기에 은주는 일과 육아 사이에서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을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빗줄기는 마치 하늘이 뚫린 듯 세차게 내렸고 낡은 기와 지붕은 그 무게를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안방 한쪽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곧 바닥에 뚝뚝 소리를 내며 고였다. 은주는 황급히 양동이를 가져다 두었지만 점점 넓어지는 얼룩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어떡하지, 이러다 집까지 망가지겠네. 혼잣말을 뱉는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준호가 젖은 발걸음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누나, 제가 올라가 볼게요.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달려온 그의 어깨는 이미 비에 젖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깜짝 놀라 손을 내저었습니다. 안 돼. 위험해. 그냥 내일 사람 불러서 고치자. 이대로 두면 더 번질 거예요. 금방 다녀올게요. 말릴 틈도 없이 준호는 사다리를 타고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은주는 마당에 서서 고개를 젖히고 지켜보았습니다.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온몸이 흠뻑 젖은 채 기와 사이를 살폈습니다. 괜찮아요. 누나, 조금만 기다려요. 그가 웃으며 손을 흔드는 모습은 대범해 보였지만 은주의 눈에는 위태롭기만 했습니다. 빗줄기 사이로 번쩍이는 번개가 하늘을 가르자 순간 준호의 몸이 기우뚱하며 미끄러졌습니다. 준호야. 은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외쳤습니다. 다행히 그는 기와 끝을 붙잡아 가까스로 몸을 세웠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심장이 요동쳐 은주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결국 준호는 서둘러 지붕에서 내려왔습니다. 괜히 무리했잖아. 다칠 뻔했잖아. 준호가 지붕에서 내려온 순간 은주는 더는 참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왈칵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잖아. 은주의 어깨가 떨리자 준호는 놀란 듯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그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요. 누나, 다행히 아무 일 없잖아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습니다. 은주는 그 품 속에서 한동안 울음을 삼키며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준호는 결국 감기에 걸렸습니다. 온몸이 젖은 채 지붕 위에서 애쓴 대가였습니다.
은주가 회사에서 자료를 정리하던 오후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준호였습니다. 누나 죄송해요. 오늘은 민호 챙겨주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고 금방이라도 기침이 터져 나올 듯 거칠었습니다. 왜? 어디 아파? 열이 좀 심해서 병원 다녀왔는데 링거 맞고 왔어요. 괜찮아지면 연락드릴게요. 은주는 서류철을 내려놓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사에 더 머무르는 게 의미 없을 만큼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상사의 눈치를 보았지만 결국 퇴근을 서둘렀습니다. 민호를 학원에서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 은주는 아이를 먼저 챙긴 뒤 손수 뜨거운 국물이 있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소고기, 무국에 김치, 달걀말이 같은 따뜻한 반찬을 함께 담아 한 상을 꾸렸습니다. 민호야, 삼촌 아프대. 우리 삼촌 밥 챙겨주러 가자. 내가 국 가져갈래. 아이와 함께 준호의 방을 찾았을 때 그는 여전히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겨우 몸을 일으켜 앉으며 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히 오시게 했네요. 이럴 때 누가 챙겨주지 않으면 어떡해. 가만히 있어. 은주는 국을 떠서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뜨거운 향이 방 안에 퍼졌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어 입을 댔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은주의 눈에는 안쓰러움과 알 수 없는 애틋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민호를 재운 뒤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빗방울은 그쳤지만 마음속에는 아직도 준호를 껴안던 순간의 떨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은주는 서둘러 퇴근했습니다. 준호가 금세 회복했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직도 걱정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민호 저녁을 챙겨주고 아이를 거실에 앉혀두자 자연스레 발걸음이 뒷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들려온 건 경쾌한 게임 효과음이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있는 준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은주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아니, 이런 꼴로 게임하고 있으면 어떡해. 내가 들어올 줄 몰랐어? 누나 올 줄은 몰랐죠. 그냥 집이니까 편하게 있었던 거예요. 은주는 민망함을 감추려 일부러 짐짓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편한 건 좋은데 젊어서 그런가. 병도 하루 만에 다 낫고 기운 넘치는 건 알겠네. 에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괜히 더 민망해지잖아요. 그러면서도 준호는 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게임 화면은 멈춰 있었고 방 안에는 두 사람의 기류만 감돌았습니다. 은주는 준비해온 반찬과 국을 탁자 위에 놓으며 물었습니다. 밥은 먹었어? 라면만 끓여 먹은 것 같던데. 내 라면으로 대충 때웠어요. 누나 밥이 더 먹고 싶었는데 괜히 귀찮게 할까봐. 은주의 마음이 순간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청년이 혼자 끼니를 때우며 자신을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가슴을 저리게 했습니다. 조심스레 숟가락을 챙겨주자 준호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땀에 젖은 듯 반짝이는 눈빛은 진지했고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누나. 왜? 저 그냥 누나가 좋아요. 누나 생각만 하면 가슴이 두근거려서 참을 수가 없어요. 은주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당황한 듯 손에 들고 있던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준호야, 그건. 나. 끝내 말을 잇지 못하는 은주를 향해 준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가 가까이서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은주는 잠시 몸을 굳혔지만 이내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은 듯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아는 채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거실 바닥에 엎드려 그림을 그리고 있던 민호의 모습이 눈앞에 겹쳐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숨을 내쉬며 간신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안 돼, 지금은 안 돼. 민호가 있잖아. 준호의 품에서 벗어나려는 순간 그의 눈빛이 간절하게 흔들렸습니다. 은주는 그 눈빛을 마주하고는 애써 달래듯 하지만 스스로도 놀라운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순간 준호의 눈빛이 반짝이며 기대감으로 물들었습니다. 소년 같은 빛이 번져나오자 은주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급히 몸을 돌려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거실로 내려와 혼자 숨을 고르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화끈 달아오르는 뺨이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한 거지? 그 애한테 그런 말을. 단순히 마음이 급한 준호를 달래려던 말이었지만 그 속에는 은주 자신조차 인정하기 싫은 암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밤이라는 시간, 다시 온다는 약속,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주는 도무지 마음을 가라앉힐 수 없었습니다. 민호를 씻기고 밥을 챙겨주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방금 전의 대화로 가득했습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냥 달래려고 한 건데 혹시 진짜로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 민호가 곧장 잠들자 방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은주는 이불 옆에 앉아 아이의 숨결을 지켜보았지만 오히려 그 정적이 불안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가슴이 뛰는 소리가 귀 안을 가득 메우는 듯했습니다. 그때 창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희미한 달빛 사이로 뒷마당의 드리운 그림자가 흔들렸습니다. 은주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멎는 듯했지만 곧 직감했습니다. 준호였다. 조심스레 발자국 소리가 다가오더니 현관에서 두 번 노크 소리가 울렸습니다. 짧지만 또렷한 소리, 마치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는 듯했습니다. 은주는 망설였습니다.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몸은 이미 현관 앞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손잡이를 붙들고 서 있자니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 낮에 했던 말이 다시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밤에 내가 다시 올 테니까. 누나. 짧은 호칭 하나에 은주는 마치 무너져 내리는 듯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의 손에 이끌려 계단을 올랐습니다. 은주는 준호의 손에 이끌려 계단을 오르는 내내 숨이 가빠졌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머릿속에서는 안 되라는 목소리와 그를 기다려왔던 게 아니냐는 속삭임이 교차했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 창문 틈으로 스며든 달빛이 바닥에 긴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겹쳐지자 은주의 심장은 한층 더 거세게 뛰었습니다. 은주는 순간 몸을 돌려 도망치고 싶었지만 이미 발끝이 바닥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누나. 한마디 부르는 소리에 은주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마치 오래 기다려온 순간을 맞이한 듯 그러나 조심스러운 아이처럼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숨결이 가까워졌습니다. 은주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외로움과 그리움, 억눌렀던 갈망이 한꺼번에 밀려와 더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누군가의 품에 기대고 싶었던 순간 그녀는 더 이상 그 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온기가 너무도 따뜻해 그대로 머물고 싶었지만 곧장 떠오른 건 민호였습니다. 혹여 아이가 밤중에 깨어 무서워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나 내려가야 해. 민호가 혹시 깨면 안 되잖아. 은주가 몸을 일으키자 준호는 아쉬움이 가득한 표정으로 그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는 조금만 더 있어 달라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짧지만 깊은 키스였다. 내일 또 오면 되잖아. 준호의 눈빛이 순간 환해졌습니다. 소년 같은 웃음을 보이며 그녀를 품에 안고 싶어 했지만 은주는 손가락으로 그의 입술을 막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연인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평범한 이웃처럼 지내야 했습니다. 주변의 시선을 피해야 한다는 사실이 늘 두렵게 다가왔지만 그 긴장감은 오히려 서로를 더 강하게 끌어당겼습니다. 가끔은 민호와 함께 셋이서 외출하기도 했습니다. 작은 손을 잡고 놀이공원을 걸을 때 사람들의 눈에는 단란한 가족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아이는 연신 웃음을 터뜨리며 회전목마와 범퍼카를 타고 준호는 그 옆에서 사진을 찍어주며 진짜 아빠처럼 챙겼습니다. 은주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다 가슴이 벅차오르기도 했습니다. 어느 주말에는 강원도로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준호는 아직 면허가 없어 운전은 전적으로 은주의 몫이었지만 조수석에 앉은 그의 시선은 내내 따뜻했습니다. 누나, 운전하는 모습 멋있어요. 라는 말에 은주는 민망스러우면서도 설레는 기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민호가 레고랜드에서 뛰노는 모습을 뒤따라가며
셋은 마치 오랫동안 이어져 온 가족 같았습니다. 은주는 조심스럽게 민호의 이불을 고쳐 덮어주고 한참 동안 아이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방문을 열고 나와 망설임 끝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결국 향한 곳은 준호의 방이었습니다. 그들의 비밀스러운 생활은 준호가 군 입대를 앞두기 전까지 이어졌습니다. 낮에는 아이와 엄마로, 밤에는 은밀한 연인으로 살아가는 이중의 삶은 늘 긴장감과 달콤함을 동시에 품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갈망은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졌고, 남몰래 나눈 순간들은 은주에게도 준호에게도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끝이 올 것임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입대 날짜가 다가오자 은주는 초조해졌습니다. 그날이 다가올수록 그의 시선은 더욱 깊어졌고 은주의 마음은 더 애틋해졌습니다. 누나, 내가 없는 동안 괜찮을까요? 준호의 물음에 은주는 잠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기다릴 수 있어. 다만 내가 더 힘들지 않을까 걱정이지. 그렇게 그는 군복을 입고 떠났습니다. 시간은 흘러 은주는 가끔 기회를 내어 준호를 면회 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짧은 시간을 쪼개어 먼 길을 달려가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민호는 친정 어머니 집에 맡겨야 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민호 좀 봐주세요. 회사 일이 늦을 것 같아서요. 늘 바쁘게 산다고 믿는 어머니는 딸의 사정을 더 묻지 않고 민호를 반갑게 받아주었습니다. 민호는 외할머니 품에 안겨도 낯설어하지 않고 천진하게 웃었습니다. 그런 아이의 웃음을 뒤로하고 돌아서는 순간마다 은주는 마음 한켠이 죄책감으로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호를 향한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부대 근처 허름한 간판이 달린 작은 모텔이 은주와 준호의 또 다른 은신처가 되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산골의 바람, 오래된 벽지와 삐걱대는 침대, 그 모든 낡은 풍경조차 은주에게는 특별한 무대가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기댄 채 앉아 있으면 시간은 언제나 너무 짧게 흘러갔습니다. 군복을 입은 채 어색하게 웃는 준호의 얼굴은 낯설었지만 동시에 더 단단해진 모습에서 의지할 수 있는 힘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누나, 오늘 밤은 그냥 아무 생각 말아요. 준호의 말에 은주는 말없이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빗소리와 기차 소리, 그리고 고요한 산골의 정막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단순한 위안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빈자리를 메우는 듯한 간절한 순간이었습니다. 은주는 그와 함께 있는 동안만큼은 외로움도 두려움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2년간의 군 복무를 마치고 제대하던 날, 은주는 누구보다 기쁜 마음으로 준호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다시 돌아왔고 두 사람은 자연스레 예전처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민호도 여전히 준호를 잘 따랐고 은주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욕심을 품었습니다. 혹시 이대로 평생을 함께할 수 있지 않을까. 아직은 젊고 세상은 넓지만 준호와 자신 사이에 쌓아온 시간과 추억이 그만큼 깊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처음 대학으로 복귀한 준호는 여전히 은주 곁에 머물렀습니다. 강의가 없는 날이면 민호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웃었고 늦은 밤이면 은주의 손을 잡으며 예전처럼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학 4학년이 되어 취업 준비와 친구들과의 모임이 잦아지자 준호의 생활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귀가가 늘었고 이유 모를 부재가 많아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눈을 마주치며 얘기하던 시간이 줄어들었고 핑계처럼 바빠서 힘들어서라는 말만 남았습니다. 은주는 오래된 아내처럼 그의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여자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여자의 그림자가 그의 일상에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은주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붙잡을까? 따져 물을까? 하지만 곧 알 수 있었습니다. 젊은 그는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고 은주는 이미 그 길의 끝까지 함께 걸어줄 수 없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준호가 늦은 밤 돌아올 때 은주는 묵묵히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아무 말도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속에서 서서히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은주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야, 내가 어디를 보든 누구를 만나든 이제는 괜찮아. 내가 붙잡지 않을게.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준호는 놀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 은주는 모든 답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긴 세월 동안 지켜왔던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쉬움도 미련도 남았지만 결국 사랑이란 손에 쥐려 할수록 더 흩어지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민호의 엄마로서 그리고 한 여자로서 은주는 다시 홀로 서기로 했습니다. 결국 준호는 그 집을 떠났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준비하며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회사는 은주의 집과는 한참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매일 얼굴을 보며 웃던 날들이 끝났다는 사실은 은주의 가슴을 공허하게 만들었습니다. 준호가 떠난 빈 방을 바라보며 은주는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 방에 남아있던 그의 웃음소리, 게임하던 모습, 그리고 무심히 던져놓았던 옷가지들까지 모두 선명했습니다. 이제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풍경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녀는 문득 그 문 앞에서 귀를 기울이곤 했습니다. 아쉽지 않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그러나 은주는 준호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깊숙이 감사했습니다. 세월의 무게에 짓눌려 주저앉을 뻔했던 자신을 붙잡아준 사람이 바로 그였으니까요. 남편과의 갈등, 외로움, 두려움 속에서 준호는 늘 곁에 있었고 그녀를 웃게 하고 안아주고 다시 세상 밖으로 나아갈 힘을 주었습니다. 은주는 거울 앞에 서서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그 긴 시간 동안 나를 지켜줘서. 그녀는 이제 욕심을 내려놓았습니다. 준호가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여자를 만나 자신이 미처 채워주지 못한 미래를 채워가기를 바랐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사랑은 꼭 소유여야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은주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질 때면 여전히 준호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은주는 담담하게 그리움을 품었습니다. 그것은 미련이 아니라 살아가는 힘이 되어주는 따뜻한 기억이었습니다. 은주는 더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와 함께한 그 시간들이 그녀 안에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